여보, 우리 시골에 집을 짓고 사는 건 어때? 건축과를 졸업하고 설계사무소에서 일하다 건축사 자격증을 따 사무소를 열었다. 그 사이사이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다. 건축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꿈꿨던 내 집을 짓는 일이었지만 아내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을 알기에 침대에 누워 용기 내 말했다. 좋아, 가자. 대구에서의 신혼집에 아이가 생기면서 많은 짐으로 가득 찼고 밤중에 아이 우는 소리도 옆집의 눈치를 볼 터였다. 하지만 이렇게 흔쾌히 허락할 줄이야. 그리하여 밤낮을 고민하며 설계안을 수십 번 수정하고 문고리 하나까지 고르고 골라 호수가 보이는 시골에 집을 지었다. 열심히, 제대로, 확실하게 라는 뜻을 가진 경상도 방언 단디라는 이름을 써서 집은 단디하우스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직장을 따라 잠시 머무르는 곳이었던 아파트에서 손수 갖고 나갈 우리의 집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커서는 흙도 만져본 적 없고 벌레라면 질색하던 아내는 화단을 꾸미고 텃밭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었고 컴퓨터만 붙잡고 살던 나는 아침이면 빗자루를 들고 집 주변에 거미줄을 치우고 마당을 쓰는 청소부가 되었다. 아침마다 울면서 일어나던 10개월 된 아이도 햇살이 들어오는 큰 창문을 지그시 바라보며 해맑게 일어난다. 그렇게 나가기 귀찮았던 아파트 현관문 밖을 전원주택에 와서는 우리 집 안방처럼 드나들게 되었다. 전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친구나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요즘, 집으로 편하게 초대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 되었다. 삭막한 도시에서 강제적 시티뷰를 보다가 초대되어 온 사람들은 드넓은 자연뷰에 감탄하곤 한다. 심지어 요즘엔 전원 생활을 하는 친구를 둔 게 자랑이 된다고 말한다. 특히나 놀러갈 곳을 잃어버린 아이들의 부모들은 매일매일 오고 싶어하는 명소가 되어버렸다. 비 온 뒤 무성이 자라나는 잡초, 한 번도 본 적 없는 벌레, 밤이면 오싹해지는 무덤 등 전원 생활을 걱정하는 이유들은 많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새가 우는 소리를 듣고 마당에 핀 꽃들을 보며 행복할 수 있다면 안 되는 이유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집을 그려보라 할 때 창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네모 상자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손수 고민해서 만든 집을 그릴 때를 상상하며 우리 가족은 오늘도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든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일명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어처럼 여기저기서 떠돈 지도 오래다. 우리 모두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 소확행은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정신없이 바빠서, 피곤해서 등등의 이유로 미뤄왔던 행복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일종의 다짐이자 소소하더라도 확실하게 행복을 누리겠다는 각오이다. 행복에 대해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행복은 크기나 강도보다 빈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 보면 소확행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가 아닌가 싶다. 도시에서 화려하게 청춘을 즐기던 나는 이 사람이다 싶은 지금의 신랑을 만나 만 30에 결혼을 했고 바로 그 다음 해에 당시 6개월이 된 아기를 안고
신랑과 함께 밀양으로 귀촌하여 전원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에 있는 대학 동기들도, 부산에 있는 친척들도, 대구에 있는 직장 동료들도 다들 의아해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시골로 가는 것 아니냐며 시골 생활이 그리 만만치 않다. 아이의 교육이나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걱정을 해주었다. 그들의 질문 세례를 받으며 잠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사실 든든하게 믿는 구석이 있었기에 불안은 오래 가지 않았다. 그들에게 상세히 설명한 적 없는 나의 믿는 구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을 앉힐 땅이 너무나 완벽하다.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으로 아담한 뒷산을 등지고 넓은 저수지를 앞에 두고 있으며 호수 너머로는 잘 늙은 산맥이 부드럽게 흐른다. 굳이 단점을 찾자면 인근에 무덤이 있다는 정도랄까. 하지만 시골의 좋은 땅에는 예부터 묘가 먼저 자리한 법이라 이 정도는 애교다. 둘째, 신랑이 건축사요, 시아버님이 건축업자다. 집 한 채 짓고 10년은 늙는다는 말이 있던데 다행히 이런 경우는 다 같이 딱 1년만 늙으면 된다. 살고 싶은 집에 대해 신랑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했고 우리에게 꼭 맞는 공간을 설계했다. 직영공사로 내부 인테리어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하며 정성 가득한 우리만의 집을 완성했다. 셋째, 옆집은 시댁이요. 도로 건너 아래쪽에 자리한 앞집 한 채가 주변에 있는 건물의 전부라 마당에서의 사생활 보호는 최고다. 전원 생활의 묘미는 뭐니 해도 마당 생활이 핵심인데 집터가 도로보다 높은 데다가 옆집 마당도 우리 집 마당 마냥 쓰고 있으니 마당에서 꿈꾸던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다. 게다가 시내는 매우 깔끔하고 넓은 도로로 15분 거리에 있으니 접근성도 만점이다. 이 정도 조건이면 누가 전원 생활을 마다하겠냐고 당장에 귀촌하겠노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불빛 가득한 도시의 프리미엄 아파트에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왕복 200km 이상의 통근을 감내하고 아이의 사교육에 욕심내지 않고 손이 많이 가는 마당 생활을 30대 때부터 누구나 환영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행복을 꿈꾸며 산다. 어떤 행복은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행복은 특이하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행복을 만들고 쌓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모두 다를 것이다. 신랑과 나는 행복한 삶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집을 가장 중요시 생각했다. 매일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집에서의 시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평화롭고 싶었다. 일상이 행복해야만 삶이 행복해진다는 지론에서 아파트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 온 뒤에는 그동안 익숙했던 많은 것들이 사라졌다. 새벽 배송은 물론 음식 배달도 불가하다. 걸어서 갈 수 있는 편의시설 내지는 편의점도 없다. 층간소음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갇혀 있는 것 같은 기분도 사라졌다.
사라진 것들을 대신하여 창밖에는 대자연의 풍경이 펼쳐지고 텃밭과 화단에서는 고르고 골라 데려온 모종들과 꽃들이 쉼없이 자라난다. 데크와 마당은 집과 바깥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주며 마치 휴양지나 캠핑지에 있는 듯한 휴식과 일탈을 선물한다. 공간은 묘한 매력이 있어 때론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 전원주택은 바로 그런 공간을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게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집을 설계하면 집안의 모든 공간을 남김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집도 사람과 같아 손길 닿는 만큼 정이 쌓인다. 잡초를 뽑고 잔디를 깎고 텃밭의 열매들을 따며 땅을 어루만지는 시간. 돌담을 쌓고 우체통을 심고 실형을 박으며 내일은 또 어딜 다듬어 볼지 집을 매만지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모여 집은 추억이 되고 사랑이 되리라. 전원주택이 행복한 주거 형태의 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나의 삶에서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전원주택이 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아직도 지내가 너무너무 무섭고 매일 아침마다 집을 돌며 거미줄을 정리하는 일까지 썩 신나진 않지만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아기가 머지않아 집에서도 마당에서도 자유롭게 뛰어놀 생각을 하면 미리 신이 난다. 더 이상 행복을 미루며 살지 않기 위해 매일을 행복으로 채우기 위해 우린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다. 다 그것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 교육 문제를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도시에 산다고 해서 애 교육이 뭐 특별하게 더 나아지는 경우는 학원 돌리는 것밖에 없지 않냐라고 저는 되묻거든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오히려 어릴 때까지는 뭐 자연 속에서 놀고, 다른 사람, 주변의 친구들 같이 만나서 이렇게 뛰어놀고 하는 게 애의 실리라고 생각하고, 크면은 또 나름대로 공부를 자기가 하고 싶어 하면은 또 뭐 기숙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은 충분히 시골에 살아도 학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산골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대안학교에 뭐 꼭 보내야 되는 상황도 아니라서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딱 들어올 때부터 오히려 어릴 때는 오히려 더 여기 사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파트에 살면서 항상 하는 말이 하지 마라 하는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자기 애들한테. 무조건 하지 말라고. 뛰지도 말고, 소리 지르지도 말고, 밤에는 뭐 놀지도 말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키우는 것보다야, 뭐, 자연 속에서 고양이랑 놀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애한테는 많은. 일단은 이게 수도권이 아니라서 그런지 퀄리티가 떨어지더라고요. 기술력이라는 게. 그리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이런 거 처음 해본다. 해본 적이 없다. 저는 진짜 매일 유튜버라던가 여러 가지 좀 수준이 수도권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시키는 분들이 이제 지방 분들이니까 다 처음 해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타일도 600각을 처음 해본다고. 거의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타일이 좀 안 맞아요. 줄눈이. 무거워서 그런지 이게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300강만 해보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하던 게 아니니까 막 삐뚤빼뚤하고 줄눈도 안 맞고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뜯으라 할 수도 없고 뜯으면 또 돈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팀장님이 이제 아무래도 아는 분이고 하고 같이 한번 으쌰으쌰 좀 새로운 거 해보자 해서 많이 페인트 업체 구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대구, 부산은 일단
집에 페인트 안 가. 집에 하는 거는 절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상가는 가도 하더라도 집안에 페인트 했다가는 이게 컴플레인이 엄청 많다고 자기들도 아는데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팀장님이 아는데 밀양에서 이제 소문해가지고 잘하시긴 하는데 상가로는 집은 안 해봐가지고 페인트 이름도 모르시더라고요. 벤자민 무어가 보통 집에서는 기본 페인트인데 그것도 이제 설명해드려야 결국은 제가 구매했어요. 제가 대구 가가지고 벤자민 무어 스컵백스 사가지고 몇 통 필요한지 드럼 딱 들어가가지고 드리고